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좀 난이도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장으로 좀 방어해 볼 수 있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죠. 엔비디아발 상승에서 하루 만에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좀 낙폭이 좀 거센 모습인데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오늘 낙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되게 좋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매출 채권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매출 채권 즉 외상을 한 건데 이 외상에 대한 규모가 지난 분기에 22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333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1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계산해 보면 한 14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14조 7천억 가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외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계약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한테 계약을 하는 기업들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외상에 대한 것이 나중에 못 갚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가 만약에 매출 채권 문제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현금이 없으면 그럼 좀 이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현금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발생하는 수요를 미리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제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자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좀 늦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어제 있었던 리사쿠 연준의 그 매파적 발언이 조금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고용 지표는 좋았는데 실업률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보면은 이게 양쪽이 지금 좋은 거랑 그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포인트랑 안 좋은 포인트가 이제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크게 이제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약간 좀 혼선이 일어났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심에 악영향을 준 것 같아요. 리사코기 이제 발언을 좀 인용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금융 시스템이 좋아서 어떤 대공황이나 리먼 사태와는 다르다. 그런데 위험 자산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너무 올라와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조정도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시장이 뭐 빠져야 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진 이유는 고가권에서 60만 원 상단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금의 응집력이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혼조세 심리적으로 충동적으로 매도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AI향 메모리,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60조 정도로 설비 투자할 거를 지금 고부가 같이 D램 그리고 HBM 이 라인을 600조까지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건 뭐냐면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매출에 대해서 캐파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장 증설이 됐을 때 그 수요가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60일선을 만나는 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점 매수세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40만 원, 뭐 45만 원 초반 라인에 아니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1차 매수, 분할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 역시나 안 좋죠. 이게 고가에서 지금 많이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이걸 고스란히 지금 받은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매물에 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가 방어가 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주가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수급에 이런 현상들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눈여겨보여지는 건 뭐냐면 연기금이 좀 방어를 하려고 들어왔다. 그리고 기타 범위에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왜 장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안 좋은 악재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오히려 장 초반에 이제 넥스트 장에서 빠진 거 대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좀 좋은 가격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낙폭이 좀 거세게 느껴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또 타이밍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 바이오 쪽도 선방하는 모습이고 D&D 파마텍이 장중에 또 99,000원까지 찍었습니다. 현재도 6% 이상 뛰고 있고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도 뭐 종목별로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D&D 파마텍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펩트론도 어제 보니까 신고가를 가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뭐 신고가에서 상한가를 한번 쳤었죠. 근데 D&D 파마텍은 후발주자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선순환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연말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그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보다 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이 경구용 GLP-1에 대한 치료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저용량으로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세마글루타이드는 14mg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구용 치료제 지금 GLP-1 같은 경우에는 4mg으로도 지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고령층이 많아요. 고령층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용량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그 어떤 소비 패턴이고 그래서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D&D 파마텍의 그 저용량 GLP-1의 치료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연말 이제 이벤트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발표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D&D 파마텍의 어떤 주가 업사이드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수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벤트성으로 가다 보니까 연기금은 주고 팔았지만 어쨌거나 이 주가는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은 코스피 지수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지수 차트랑 비교했을 때 지수랑 무관하게 올라가는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그런 종목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상단에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홀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투심이 좋은 거죠. 그래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면 주가가 10만 원대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D&D 파마텍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만들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좀 심란한 장이네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좋은 종목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거는
트렌드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중일 갈등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테마라면 오늘 추천주로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실적과 마진이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뭐 카지노, 뭐 두 번째 호텔, 뭐 소비주들,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 이렇게 있겠죠. GSP&L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이게 호텔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동, 그또 어디야? 동대문, 그리고 뭐 인사동, 뭐 제주도, 그리고 뭐 그랜드 5성급 호텔도 한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뭐 파르나스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객실 수만 합쳐도 3,00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노멀하게 러프하게 20만 원으로만 잡아도 하루 매출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인 어떤 객실에 대한 수요는 변함없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좀 잘 되네라고 해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호텔을 막 우후죽순 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허가를 따내야 되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 건설은 이제 시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객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웹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도 지금 4분기부터 다시 운영이 재개가 되고 이제 성수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초반부터 하반기까지도 무난하게 고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투신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신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SP&L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전고점 부근인 59,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추세 전환하는 하락 추세를 꺾일 수 있는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또 반사수에 기대되는 GSP&L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59,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